그럼 바로 시작해. 네. 사장님, 지금 혹시 전체 화면 가능하신지 지금 많은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PDF인데 전체 화면이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바로 이게 개수가 조금 페이지가 많다 보니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메타의 주문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이네요. 이게 슬라이드 쇼. 그렇죠. 우리 유해진 사장님께서 메타 11분도 당첨이 되셔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죠? 네, 정말 소리 질렀습니다. 네,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에 대해서 핵심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뉴스킨에서 지금 식품으로 최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뉴스킨의 마이크로바이옴 식품이 메타가 다른지 그거는 바로 퍼플 블렌드 때문이거든요.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크나요? 잠시만요. 오늘 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크나요? 속에서도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드리머 뉴 퍼플이라고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생명 영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나? 이런 질문에 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장내 미생물과 같은 그런 걸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장내 미생물을 우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주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뒤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일단 미생물, 마이크로 플러스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을 의미하면서 인간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한다고 해요. 인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약 90%가 전신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소화기관이고 그 중에 장입니다. 장.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DNA라고까지 불리거든요. 그 이유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 세포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개체수를 봤을 때 70kg인 사람의 세포가 33조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200g에 38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개체수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약 90%, 95% 이상이 대장 등 소화기관에 서식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 무게만 1에서 2kg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치매까지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장내 세균,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폐 등 정신신경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율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사는 곳 언제나 존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사람, 피부, 대기, 물, 토양 등 다양한 종의 미생물들이 공존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배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대두가 되고 있을까요? 인간 생활과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봤을 때 식이,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품, 항생제, 전통약품 등과 같은 이런 항생제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억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양가 효과를 주기도 하거든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질병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에서 과연 누가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미생물 연구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파스테르 많이 아시죠? 네, 파스테르가 장내 세균 유용소를 주장했었어요.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먹고 있는 그런 유산균, 우유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요구르트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라는 불로장수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장내에 있는 균을 앞에서는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배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장내에 있는 균을 균집해서 배양할 수 있다라는 또 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되어서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출범이 시작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해서 치료를 가능성을 성과를 발표하게 돼요. 이게 뒤에도 나오거든요. 좀 중요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장내 세균을 완벽히 다 연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 연구는 아직 밝혀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장내 미생물은 우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직 밝혀질 것들이 너무 많대요. 여기 장내 나쁜 세균의 비만 유발 과정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됐었는데 이거는 많이 한번 접해 봤을 것 같아요. 비만 세균을 발견해서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있다. 비만 세균 발견, 복부 비만의 스트레스가 해방이 될까? 비만 세균 발견, 세균 제거되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발 과정을 보니까 장을 한번 훑어보니 장내 나쁜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장을 뚫고 나갔대요. 이 장누수인 거겠죠. 두 번째는 뇌,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 시상하부를 자극하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식인데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 저하로 과식, 비만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균과 나쁜 균의 조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도 동일한지 지금 아직까지 임상 실험 진행 중이고요. 아직 임상에는 완벽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제가 밸런스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죠. 여기서 보면은 밑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균형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균이 지금 있어요. 맞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어떻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균들이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불균형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게 바로 종 다양성이 파괴됐을 때 바로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즉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많은 종의 다양한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종들이 깨지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주요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항생제 복용에 있다는 거예요. 서구화된 식단, 패스트푸드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름지고 육류유제 식단을 하게 되고요. 많은 질병에 노출되면서 치료를 하면서 또 항생제를 복용하게 돼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원인에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장내 세균의 비율을 보니 유익균이 63%, 유해균이 37%라고 해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밸런스가 깨지고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네, 무조건 유익균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유해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유산균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산균 한 마리가 하루에 2,500억 마리까지 자가 증식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 장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알아서 늘어나게 해주는 유산균을 섭취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또 대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항생제 복용을 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많이 파괴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CDPC라고 하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그런 균에 의해서 저희가 항생제에 의한 장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항생제를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이런데 노출하게 되면 항생제 때문에 장이 많이 파괴되게 돼서 이런 항생제 장염에 대해서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항생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트로니다졸이라는 그런 다른 항생제가 아닌 그런 균도 아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치료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에 제약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혐기성 미생물로 항생제와 관련해 장염 및 설사증을 유발한다. 이걸 아마 치면은 어머니들도 육아맘들도 막 이렇게 나와요. 항생제를 치료를 하고 설사하는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이 항생제에 취약해진 환경 때문에 이런 항생제 장염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변 이식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앞에서도 제가 말했죠. 대변 이식술. 네, 항생제를 써서 생기는 장염 문제는 장내 해로운 균만 남아 있어서다. 이런 CDI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하는 게 현재 유일한 방법인데 재발률이 높아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환자들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 대변 이식이다.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균을 바로 이식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이동호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희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훈 교수님이 이것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옆에 보면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건강한 대변 속에 유익균을 환자 장으로 이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변의 이식의 원리는 간단하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정지해서 유기는 응집된 용액으로 만든 뒤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우측 대장에 골고루 분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의 유익균들이 털을 잡고 살면서 건강한 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장내 환경은 나무가 다 타버린 열대우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생물을 통째로 옮겨주면 알아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실제 대변 이식술을 받은 클로스트리디움 CDPC를 감염증이라는 환자의 장에는 2, 3일 만에 유익균이 자리 잡으면서 염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분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기증받은 대변이 섬유질과 유해균을 제거하는 특수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만 치료를 연구해 보니 장내 세균의 이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이 균이 소장의 호르몬의 조정 상피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고 혈당을 감소하게 되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체내 혈당을 수치를 감소시키고 복부의 지방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더래요. 그래서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결국은 체중 감소 효과까지 불러일으키더라.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세균으로 바로 비만과 당뇨를 잡는다는 연구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 메타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장님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메모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메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케팅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메타라는 거는 넘어서다, 초월함,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생활 습관과 식사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대변 이식,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체크를 했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변 이식은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변 은행이라고 대변 은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 캡슐당 대변 은행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대변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이 캡슐이 얼마일까요? 약 이 한 캡슐당 20만 원. 100억. 100억 너무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네, 300. 500만 원. 돈으로. 네. 이제 환원하면은 약 30만에서 한 캡슐당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한 캡슐당.
진짜 비싸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메타를 섭취해야 될까? 야근의 연속, 그리고 수면의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리고 현대인들, 그리고 허겁지겁 때우는 바쁜 현대인들, 모든 사람이지 않나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품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본사 사진에 보면은 건강의 기초를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이지락 메타와 에이지락 유스스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타와 유스스펜을 드시고 필요에 따라 R2와 TR을 드시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뉴스킨은 일단 증상과 징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그 근원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몸의 스위치 온을 위한 기초 제품으로 이 메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장, 이 장이 건강해지길 위해서 이 메타가 나왔잖아요. 건강한 장은 모든 건강의 기초 에이지락 뉴스스펜 3와 함께 기본적으로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건강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밑에 보면은 동일한 약을 먹어도 왜 효과가 다를까요? 누구는 뉴스스펜을 먹어도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뉴스스펜을 먹어도 속도가 조금 더디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아무리 이 뉴스킨의 에이지락이 빠른 흡수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너무 좋은 에이지랑 이 파마넥스 식품들을 동일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메타와 다른 식품들을 섭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심장 떨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TR과 이 메타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TR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데 메타와 함께 드시면은 진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체중 조절의 기초를 위한 제품으로 메타를 권유하고 있어요. 이 메타가 살을 빼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위한 제품. 네, 반드시 바르게 또 저희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한 장 환경은 다이어트의 기초 건강한 체중 조절 전에 섭취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퍼플 블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 성인의 하루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하대요. 안토시아닌의 성인 평균 섭취량은 25mg인데 메타 함유량은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215mg입니다. 네, 215mg, 거의 10배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데 수용성 생물 실소이고 항산화 영양소래요. 근데 이 뉴스킨의 이 독특한 배합, 이 퍼플 블렌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세 가지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네, 제가 이 세 가지를 맞춰서 메타 11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하겠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토시아닌 색은 기능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색깔을 보면 다 퍼플색이죠.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진짜 독특한 배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75333이 있어요. 네, 이 숫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예요. 이 75333이 뭘까요? 아마 본사 그 영상을 보셨다면은 네, 아실 거예요. 네, 7년의 연구, 5가지의 논문 맞습니다. 대부분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3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맞죠? 네, 333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장님들이 알다시피 7년의 연구 개발, 그리고 5건의 연구, 그리고 3종의 바이오틱스.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 가지 333은 바로 3 프로바이오틱스, 세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로 우리의 메타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 결정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친 용어가 뭐라고요? 네,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신바이오틱스 이제는 아시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사구체입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빨간 색깔을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 프로바이오틱스에서 3종의 유산균이 바로 맨 오른쪽 네, 주 원료인데요. 여기서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 세 가지의 유산균을 사용한 게 저희의 메타인 거예요. 맨 처음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은요, 김치에서 유래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락토바시러스 람노수스는 우리의 특허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비피도스균은 장내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균주가 반드시 앞에서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깨지게 되면 디스바이오시스가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비피도 락티스가 이 바로 장내 환경을 위한 다양한 균주를 유지시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배합으로 블랙커런트, 빌베리, 그리고 블랙라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 네,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첫 번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라는 어원은 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리라는 거는 뭘까요? 먹이라는 거거든요. 미리, 먹이. 네, 기억하기 쉽죠? 네, 좋은 환경에서 늘어난 유산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먹이에서 메타에서는 어떤 파우더를 썼는가가 또 중요한 거겠죠. 바로 락추로스 파우더를 썼어요. 또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네, 프리바이오틱스에서 메타에서 사용한 유산균 락추로스 파우더입니다. 추러스보다 락추러스. 네. 그래서 이 락추러스 파우더를 사용한 프리바이오틱스가 주는 영향은 네,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새롭게 아셔야 되는 거라고 했죠. 유산균의 사구체인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라는 건 뭐죠?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후에. 프리는 미리. 포스트는 후에. 그러면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미리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후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네, 맞죠? 밥 먹고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락토바시러스 플랜타룸 LM1004의 사균체를 함유하고 있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효능이 무엇이냐? 유익균을 증식해주고 유해균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춰서 항당뇨 효과를 보게 해준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하게 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해준다. 그리고 장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반드시 먹어야겠죠. 그리고 티안하시면서 정말 장 안 좋으신 분들 이 해독기간 15일을 똑같이 해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메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엄청나게 되겠죠.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장 중요한 이 식세스 공정이 있죠. 이 바로 메타에도 식세스 공정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타의 본사 자료에도 보시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이 강의가 끝나고 꼭 메타 본사 강의 자료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희 뉴스키는 정말 공정하고 이제 공평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메타로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게 된다. 체중을 조절하게 된다.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특허 유산균 그리고 자건강이라 되어 있네요.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유해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배변 활동에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체중 조절에 기초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 이 홈쇼핑에서 하루 종일 살 뺄 수 있다. 비만 잡는다고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전달을 할 땐 사용하시더라도 저희가 특히 SNS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이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이 메타는 하드 캡슐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3번을 섭취하시고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공복에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가 이 메타를 먹으면 한 마리라도 살리고 싶다면 아침에 공복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본사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굶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이 음양탕을 먹으면 좋은 것처럼 양치를 하시고 음양탕을 먹으면서 메타를 섭취하시면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런칭 프로모션 패키지 및 가격 전략은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500SBA로 지금 패키지로도 나오고 그리고 단일 제품 144,000원, 88.75S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3번입니다. 네, 간식 시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공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침과 점심의 사이 시간이 비어져 있을 때는 공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공복에 드시고 나머지는 그런 식간에 드시면 됩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아마 제품이 본사에서 출시되면은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교육을 들었을 때는 공복에 먹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런칭 일정 및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팀 엘리트와 그리고 EBP 선체험을 할 수 있죠. 9월 1일자 EBP 이상, 8월 마감자에게 한해서 제가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R당 어카운트당 구매 가능 수량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 선판매는 10월에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3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에이지랑 메타에 함유되어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풀네임을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람 사장님. 네, 정답입니다. 락추로스 파우더입니다. 네, 락추로스 파우더예요. 네, 2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의미하는 용어는 뭘까요? 네, 맞아요. 신바이오틱스. 네, 많은 사장님들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바이오틱스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랑 메타 퍼플 블렌드 구성을 하는 3가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히란 사장님 정답입니다.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네, 미리 치셨나요? 네, 이 3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조금 내보려고 하는데 세 종의 바이오틱스 중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균종은 뭐였나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제 질문은 제가 그냥 구두로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메타에서 3종의 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3종의 바이오틱스 중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균종은 무엇이었나요?
네. 네, 영은 사장님 정답입니다. 네. 역시 또 전직이 또 유명하신 또 영양사이셨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 MM1004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또 이제 이렇게 배우시는 거겠죠. 김치가 우리 유산균에 또 많이 균종이 되잖아요. 김치에서 유래된 균종이에요. 네, 그 균종이 바로 김치에서 유래된 균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한 개 더 내겠습니다. 네, 안토시아닌의 성인의 평균 함유량과 메타에 포함되어 있는 함유량이 얼마일까요? 민정희 사장님. 네, 25mg과 215mg 정답입니다. 네. 많은 사장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Q&A를 하면서 많이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핵심 부분만 사장님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메타의 강의 그리고 본사의 자료를 보실 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반드시 9월에 이 퍼플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사장님들의 이 비즈니스에 많은 성장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도 진짜 열심히 행동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